인사. 녹화 다 했지? 네. 오케이.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는 것들은 전부 다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유튜브에 파일이 커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더군요. 몇 페이지 할 차례라고? 62페이지. 66? 62. 62페이지 3번부터 할 차례입니까? 62페이지 3번부터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게 지금 두 번째 시간이죠. 끝나네. 그러니까 오늘 끝내야 되네. 오늘 끝내겠습니다. 62페이지 3번부터 하겠습니다. 62페이지 3번. 기업부터 미음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기업부터 미음에는요, 수정한 문장이 들어가야 된다. 잘못된 문장은 앞에 있습니다. 수정 방법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박스를 처리해야 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잘못된 부분이 줄이 쳐져 있고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수정해봐라. 수정했는 문장이 이제 밑에 오지선다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주 전형적인 이제 쓰기 고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예의가 바른 사람은 오만하게 대하지 않는다. 누구에게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사가 하나 빠진 것 같죠, 지금. 1번. 다음 보게 되면은 기업. 부사가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거기 보게 되면은 누구에게 오만하게 시끄러워. 뭐 이상한 소리. 괜찮아요. 대하지 않는다 하는 데서 예의가 바른 사람은 오만하게 대하지 않는다 하는 데서 대하지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해놨네. 예의가 바른 사람은 남에게겠군요. 그쵸? 남에게. 부사죠. 1번은 잘 고친 것이다. 수정한 문장으로서 적절하다. 단건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번 우리는 친구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친구와 친하게 지내기도 한다. 누구와 지내는가? 누구와? 역시 부사가 불한 것 같습니다. 수정 방법은 지내기도 한다 하는데 지내기도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는다. 니은 같은 데서도 역시 부사인데요. 누구와 하면서 이것이 누구와 하는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친구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친구가 들어앉아있네요. 제가 잘 고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3번. 정부는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지만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무엇의? 없죠. 예. 지금 같은 경우 고쳐라. 되지는 못했다.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무엇의? 다음 무엇에 대한 해결책이냐 하는 게 빠진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에 대한 해결책. 그 해결책 지금 문제의 또는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의 해결책이 뭐냐? 다음에 문제의 하는 이런 것들로 다음에 가정어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보게 돼. 정부는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지만 여전히 하면서 부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칸에 잘못 알고 있습니다. 부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어 무엇에 대한 해결책 하는 것이 빠진 것 같죠. 그러니까 그것이 빠진 것 같다. 예, 입이 잘 안 돌아가면 그건 잘못된 게야. 입이 딱 돌아가는 게 있다니까. 입이 딱 돌아가는 성분이 있다니까. 그것이 없으면 잘못된 것이죠. 지금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써진 것이다. 고쳤습니다. 부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네. 지금 문제의 같은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라고 하면서 부사가 들어가 있네. 적절하지 않다. 4번을 보게 되면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아끼셨고 우리 또한
존경했다. 누구를? 목적어가 없네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리얼에는 목적어가 없는 것 같다. 이 목적어. 생략된 것은. 누구를 존경하냐 이 말입니다. 하는 것이죠. 존경했다. 누구를? 하는 것이죠.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아끼셨고 우리 또한 선생님을 존경했다. 목적어 생략. 잘 고쳐진 것 같다. 5번째. 다음에 이의 호는 율곡이며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다. 누가? 대표하는 유학, 수정 방법, 유학자이다와 어울리는 성분, 주어가 생략된 것이죠. 누구는 주어가 생략. 누구는 다음에 그치? 누구는 유학자이다. 이렇게 하는 누구는이 생략돼. 율곡을 다음에 이 선생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는 이렇게. 다음에 이의 호는 율곡이며 조선을 대표 그는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다. 이렇게 그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그렇죠? 하는 것이다. 며 호 다음에 주격제분 주어가 생략되는데 다음에 이의 호는 율곡이며 그는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다.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62번에는 3번은 62페이지 3번은 3번이 적절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와 같이 문장을 수정하였다. 보기 2의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른 것은 정확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형성하는 규칙인 문법을 잘 지켜야 한다. 기억. 첫 번째 기억은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 등 스스로가 필요로 하는 다음에 문장 성분이 빠져있다. 주어가 빠졌다는 등 또는 목적어 또는 보게 되면 필수 부사어 부사어 같은 거는 수의적 성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닌데 때때로 그게 필요하다 등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다음에 그쵸 서술어가 필요하는 이런 성분이 생략되어 있는 거. 이 서술어는요. 이 서술어는 세 자리 서술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자리 서술어.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어때하다 뭐 주다 같은 거 우리 전에 한번 공부해 본 적 있죠? 이런 것들 같으면 그랬을 거야. 그랬을 때 무엇이 생략됐다 하는 것이겠죠. 무엇이 생략된 경우가 기억. 그 다음에 니은 주어 서술어 주술관계 하나는 보게 되면 부사와 다음에 서술어 이렇게 이런 관계들 이런 관계 성분 간의 호응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호응이 다음에 없는 경우 하는 것입니다. 호응이 없는 것 이어 띄고 다음에 조사나 의미 잘못 사용 조사 의미 잘못 사용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디귿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 그 세 가지 이런 세 가지 잘못 이런 세 가지 오류 이런 세 가지 잘못 이런 세 가지 오류를 지금 이게 잘못된 문장 2개가 있는데 그 잘못된 2개 문장은 수정했는데 이 두 개 잘못된 문장은 이 3개 중에 어디에 속한 것이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이 장면은 연출된 것이니 반드시 따라하지 마세요. 지금 부사 잘못이죠. 반드시 따라하지 마세요. 반드시는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못하게 그치?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사 호응이 잘못된 것이죠. 부사 호응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 니은을 이야기하는 것이네. 첫 번째. 그러니까 가는 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는 니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지금. 그 다음에 우리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내야 된다. 누가 주어가 하나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타인이 주어 나와있네. 타인이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타인이 나와 평등하다. 스스로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에 스스로가 필요로 하는 것 주어 목적어 부사가 생략되어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나 문장은 뭐가 잘못된 것이다? 기억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됐죠? 하는 것이니까
다음 보게 되면은 가는 니은, 나는 기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답은 3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5번. (63페이지) 다음은 틀리기 쉬운 문장 표현에 대한 학습 자료이다. 적절하게 고쳐 쓴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5번에는 문장 성분 간의 호응,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은 7성분, 주어와 서술의 호응. 우리 문장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것을 처음에 대반 주술관계입니다. 문장 호응, 문장 문제 물었다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술관계. 주술관계가 잘못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제일 먼저 잘못된 것을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술관계. 실제로 내가 글을 썼는데 주어를 써놨습니다. 그 주어의 스스로가 나올 때까지 주어를 물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 주어의 스스로가 나오면 그 문장은 완성된 것이니까 손을 놔도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물고 있어야 돼. 한 장 뒤에 니 나이스 쓴데 니 겁 없대. 저거 진짜로 겁 없어 저거. 니만 나이스 기록하면 니 대학 못 간대. 수업 중에 졸았어. 그 다음에 주어 서술의 호응.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봐보시죠. 거기에 중요한 점은 하는 것에 대한 서술어가 없네. 목표가 하는 것은 주어인데 서술어는 분명해야 한다는 있어. 그러니까 목표가 주어 분명해야 한다는 서술어가 됐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문에 주어가 없는 것이죠. 주술관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억 같은 경우는 주술관계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바르게 고쳤네. 적절하게 고친 거 그랬어. 잘 고쳤네. 기억 들어가면 답됩니다. 잘 고쳤어요. 기억 대입 답이 되는 것은 1번과 2번입니다. 다음 보게 되면 1번과 2번인데 니얼은 빼먹고 디귿과 니얼이 문제 잘못됐다 하면서 1번과 2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귿 한번 해보면 압니다. 다음 두 번째, 이거 잘못된 것이고 이거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 잘못된 것은 뭐냐 하면 중의적 문장이요. 한날 문장 중에 중의적 문제만 있는 거가 5개나 있는 거 봤죠? 그러니까 그거 내가 설명을 다 했잖아요. 그러고 공동격 조사 붙는 것까지 하겠지요. 공동격 조사 이야기했죠. 지금 공동격 조사 와 붙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민수와 진이는 결혼했다. 민수와 진이는 결혼했다. 이게 결혼했다 같은 그 동사 되는 것들은 스스로는 말입니다. 반드시 누구와 결혼하는가 이렇게 공동격 조사가 붙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민수도 또 어떤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다. 또 진이도 어떤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이래서 두 사람 다 결혼한 사람들이라는 말로 민수와 진이는 결혼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 그가 한 개 뜻하고 두 번째는 얘네들 둘이서 결혼했다 하는 뜻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문장이 맞는지를 모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장의 중의적 문장을 극복하고 고쳐야 되는데 뭐라고 고쳤냐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갈로 안에 둘이 부부다. 그래서 민수는 진이와 결혼했다. 그래서 민수는을 갖다가 확실히 주어로 삼고 그다음에 진이와 결혼했다라고 했습니다. 진이는 민수와 결혼했다 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앞에 하여튼 나와 있어야 되는 거야. 주어가 앞에 이렇게. 그랬으면 문장이 성립됐을 거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 정확하게 고쳤습니다. 잘 고친 것이죠. 이것입니다. 잘 고쳤죠. 기호가 이거 잘 고친 것이라. 답은 1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번은 기억과 니얼이라 그랬는데 니얼이 뭐 잘못된 것이죠. 귀여운 영희 친구가 놀러왔다. 귀여운 영희가 귀엽다. 이 정도 봐집니다. 요까지는 지금 친구가 익하는 순간에 됐습니까? 귀여운 영희 친구가 가는 순간에 친구가 귀여운지 영희가 귀여운지 모호하잖아요. 가정사행 전성 의미가 붙는 것은 항상 중의적 해석이 됩니다. 놀러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것이 문장이 맞는 문인지 모호하니까 그 다음에 친구가 귀여운 경우 그랬습니다. 친구가 귀엽대. 그러면 보게 되면은
영희의 귀여운 친구가 놀러왔다. 이랬으면 확실하게 됐겠죠. 그죠? 예. 즉 말하자면 친구가 귀엽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친구 앞에 수식과 피수식의 귀여운 것을 위치를 바꿔가지고 반드시 그 뒤에 그 다음에 수식 앞에서 딱 수식하도록 피수식 앞에서 수식하도록 딱 해줘야 되죠. 그러면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죠. 영희의 귀여운 친구가 놀러왔다. 그럼 귀여운 친구가 귀엽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그래 안 고쳤잖아요. 귀여운 영희의 친구가 놀러왔다. 그러잖아. 지금 보기에는 다음에 이거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죠. 아직도 영희가 귀여운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다음에 보게 되면은 위에 있는 부사호응하는 문제로 니은은 뭐가 잘못됐냐 하니까 이것은 비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비단하는 것은 부정과 호응해서 강한 긍정을 드러냅니다. 근데 그렇게 고치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비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이런 문장에 대해서 그렇죠? 잘못된 것이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은 문제 4개를 만나게 되는군요. 지금 문제 5개를 만나는군요. 마지막 단어는 국어의 변천인데 문과 학생들 시험 공부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이과인데 지금 뭐 있으니까 해보겠습니다만은 고전문법이기 때문입니다. 고전문법은 문과 학생들한테 나오도록 결정나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안 해도 되는데 말입니다. 있으니까 뭐 빨리 하겠습니다. 아무런 크게 뭐 걱정할 것도 없고 나오지도 않는 것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번 다음에 5번에는 국어의 변천입니다. 국어의 변천 15세기 국어의 음운과 표기의 특징 그랬습니다. 15세기의 음운의 특징 15세기에는 반치음과 순경음 비읍이 있었다. 반치음 다음에 또는 순경음 비읍이 존재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존재 하는 것이 첫째 기억의 15세기 특징이었습니다. 그 15세기 그다음에 이런 용어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더 없지 않아 있기도 있을 겁니다. 지금 뭐 3학년을 마치고 졸업해가지고 대학 가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반치음과 순경음 비읍이라는 이름도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거기 보게 되면 그 외에도 여린 히읗이라든가 또는 예디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요. 그러고 이제 반치음도 소멸했지만은 이것들이 말입니다. 요거는 그 기본 체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 체계 아님 하는 것이죠. 기본 체계라는 말이 뭔 말이냐 하게 되면 세종대왕께서 나라 말씀이 둥글게 달아 문자로 서로 사마띠 하늘세 다음에 이런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현하지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이를 어여삐너게 새로 몇 글자를 만들었습니까? 28자를 맹가노니 하잖아요. 그래 새로 28자를 맹근 그 기본체계 28자 안에 이건 안 들어간다 이 말이야. 요거는 28자 안에 기본체계에 든 것이다 말입니다. 또 하나 지금 쓰지 않는 것으로 아래아가 있습니다. 모음 있죠. 그러니까 요거 소멸되는 거 보면 옛날에 이런 거 들어봤죠? 돈 10원을 들고 산에 가서 사과를 사 먹었더니 씨만 남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서 이거 가지고 돈 10원 칸놈인데 또 이거 뭐 삼각형 칸놈 있었고요. 이건 사각 칸놈도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이거요. 그런 놈도 교통사고 다 죽었습니다. 정확한 이름을 말해야죠. 여린이엇인데 여린이엇. 요거는 언제 없어지냐 하면 세종 이후에 소실됐습니다. 세종 이후에 이제 소멸했습니다. 요거는 기본 체계 안에 들고 요거는 기본 체계 안에 안 들고 그래서 옛날에 요거 기본 체계니 기본 체계 아니니까 요 말 때문에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기본 체계 안에 있으면서 기본 체계 아니면서 이렇게 시험 칩니다. 기본 체계든 기본 체계 아니든 간에 제일 먼저 없어진 것은 여린 리역과 순경음 비읍입니다. 요거 임난 전에 없어졌습니다. 요거 임난 후에 없어지고 요거는 16세기에 음가가 소멸했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뭐라 하냐 하게 되면 모음조화가 문란해졌다. 표기는 자그마치 1933년까지 사용되다가 1933년에 이제 비로소 어떻습니까? 소멸됐습니다. 표기.
표기는 1933년에. 은가는, 다음에 뭐죠? 은가는 16세기에, 1500년대에.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에 접어들면서 모음조화가 문란해졌다, 이런 말을 많이 했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5세기에는 이렇게 반치음이나 순경음 비읍이 존재하고 있었다.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초성의 비읍, 디귿, 다음에 보게 되면 비읍, 디귿, 디귿은 다음에 비읍이나 또는 디귿을 전부 다 발음했었다는 사실. 비읍, 시옷도 있을 겁니다. 비읍, 시옷. 다음에 보게 되면 비읍 또는 시옷. 이거 전부 다가 발음을 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발음했는지는 알 수 없어도 다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녹음되어 있지 않아서 종성에는 디귿과 시옷이 다르게 발음되었다. 디귿과 다음에 시옷이 다르게 발음되었다. 종성 보고 받침으로 말입니다. 받침으로 발음을 달리 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보게 되면은 다음에 리얼 다음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달았네. 번호 닮았는데 다음에 기억이니까 니은 디귿. 기억니은 디귿 리얼 그 자체가 나중에 기억니은 디귿 그 자체가 나중에 또 오지선다 속에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에 리얼. 리얼은 뭐라고 하느냐 하게 되면은 리얼은 평성, 거성, 상성의 성조를 방점으로 구분했다. 일단 먼저 방점하는 것이 있었고 다음에 성조가 보게 되면 평성, 거성, 평성 또는 거성, 상성 같은 것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그거 설명해 볼게요. 하는 것이 있었다. 이게 아까 제 요건 어디서 만들었냐 하면은 말 안 했구나. 연서법에서 입술소리 아래에 입술소리 미음, 비읍, 상비읍, 비읍 입술소리 아래에 이음을 잊어 쓰게 되면은 입술 가베아본 소리 다웬이라. 그러니까 입술 가베아본 소리 순경음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규정을 연서법 규정이라 그래. 이거 연서법 규정이라고 합니다. 연서법 규정. 연서법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연서법은 어디냐 하게 되면은 훈민정음 어지가 끝나고 각 음가별로 자음 17자, 모음 11자의 음가를 다 낱낱이 사용하는 용례를 보여준 다음에 세 번째 종성에 관계되는 종성법, 그러고 연서법. 다음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끝소리는 첫소리를 다시 쓰느니라. 종성, 부용, 초성야. 다음에 나타나는 게 연서법. 다음에 보게 되면 입술소리 아래에 이음을 잊었으면 가베아본 소리 되느니라. 나중에 보게 되면 또 뭐 있냐 하면은 부서법, 다음에 또 병서법, 그러고 나서 상성법, 방점, 사성, 제일 마지막에 다섯 번째 그게 나와 있어. 그게 이거야 하는 것이죠. 뭐라고 하냐 하면 훈민정음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훈민정음 구성 자체가 첫째 의지, 나란 말씀이 가는 그 의지.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초성과 중성의 용례, 다음에 종성법, 종성, 부용, 초성야, 다음에 또는 연서법, 병서법, 또는 부서법, 다음에 종성, 연서, 병서, 부서법, 그러고 상성법, 사성법, 사성이야 사성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 구조가 훈민정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앞에 지금 이제 어지가 곧 나타납니다. 어지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은 요거를 안 배우고 지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 배우고 지나온 거라고 얘기죠. 사실은 다 배워야 돼요. 이거 다 어렵지 않아요. 쉬운 것들이 아주 쉬워요. 너무너무 쉬운 것들. 자세히 이해하면. 그 이해하고 배워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배우고만 넘어오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은데 애들한테 가르치면 또 분명히 하는 애들인데 대한민국은 애들을 교육을 안 시키는 거야. 점점 더 공부를 안 시키는 거야. 공부가 주가 아닌 공부가 다음에 전부 다가 아닌 세대들이다. 얘네들은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공부를 전부 다 가르치가면서 다른 거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 자꾸 줄이는 거야. 지금 여기에 방점을 다음에 점 찍었는데 방점은 다음에 글자 왼쪽에 찍었어요. 왼쪽에 찍었다. 그러니까
결점에 보게 되면 평성. 평성은 낮은 소리라. 평성은 낮은 소리. 방점이 없어. 0점. 0점을 찍었다니까. 다음 보게 되면은 위에 있는 것이 이게 뭐냐? 거성. 거성은 점을 한 점을 찍었단 말이야. 점 한 점 찍었단 말이야. 가장 높은 소리라 그랬어. 만납한 소리라 그랬어. 다음 보게 되면 상성.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야. 이걸 상성이라 그랬어. 점은 2점을 찍었지.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 가지죠. 하나 더 있어서 입성하는 게 있어. 입성은 입하면서. 입성은 빠르니라. 초기색. 갑자기 입이 탁 다물어지는 것을 말하지. 입성. 입성을 설명할 때 점 찍는 것은 매 한 가지로 돼. 그러니까 정말하자면 0점도 찍고 1점도 찍고 2점도 찍을 수 있어. 점 찍는 것은 위에 있는 이 평성이니 상성이니 거성이니처럼 점 찍는 것은 매 한 가지로 돼. 빠르니라. 아주 빠르게 닫히는 소리야. 입이 빠르게. 입이 빠르게 닫는 소리라. 그치? 아, 닫히는 소리. 입이 빠르게 닫히는 소리. 뜨거워야 되네. 참, 닫히는 소리. 하는 것을 말하지. 입성은 입 탁 다물어지지. 비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입성이 되면 딱 다물어지지. 입성은 입 하면서 입 하는 순간 싹 하는 순간 딱 다물어지죠. 하는 것들을 입성이라고 그랬다니까. 갑자기 닿는 소리라고 그랬지. 그게 사성법이죠. 이 사성이. 거기에 지금 평성, 거성, 상성을 해서 글자 왼쪽에 점을 찍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밑에 훈민정음에 점 찍힌 게 보이지요? 점 찍힌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점이 안 찍힌 것은 평성, 낮은 소리라고 그랬어. 랍 하는데 한 점 찍혔어. 한 점 찍힌 것은 거성이야. 높은 소리죠. 다음 보게 되면은 말하는 것은 점이 2점 찍혔으니까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라고. 그러고 보게 되면은 사는 점이 없고 미가 또 거성으로 높죠. 내가 곳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전에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따라미니라까지 한번 했더니 심장 터져 죽을 줄 알았죠. 그거 맞춰서 해볼게요. 제일 처음엔 낮은 소리부터 나랍 무알사비 이렇게. 그좀 그래 도 있잖아요. 지금. 나는 낮은 소리 점은 없어요. 랏이 거성인데 한 점인데 높은 소리라면 랏. 다음에 말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 무알 2점 찍었잖아. 상성. 그러고 사는 없고 점이 낮은 소리 말 사비 이래 돼요. 높은 소리죠. 그렇습니까? 예, 옛날에는 그렇게 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 같은 거 보면 진짜 정확하지요. 말하고 다르잖아요. 아, 역시 참 지금까지도 그 영향으로 비분절 의문을 나타낼 때 길게 발음하고 짧게 발음하는 것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졌다 하는 걸 보여주는데 세종때 그 말 한 번씩 좀 말 놀랍지요? 예, 참 놀랍잖아요. 다음 보게 되면은 연철표기 미음, 리얼 미음. 지금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삼이 하는 데서 나란 말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태소를 밝히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말삼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 주격조사입니다. 나란 말삼이 주격조사잖아요. 그런데 뒤에 모음이 오니까 앞말의 그 소리를 뒷말의 첫 소리에 연음했다 이 말입니다. 연철표기.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라고 하면 이어적기. 이어적기 소리내는 대로 저기 돼. 표음적 표기. 표음적 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연음현상. 연음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연철표기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한 수시죠. 정리 다 됐습니다. 일단 기억부터 전반적으로 또 잔다. 저 두 번 진짜 거북대. 니 2번 졸았어. 니 한 번만 더 졸면 나이스 기록 하겠어. 진짜 니 겁없네. 어? 지금 이게 아무리 문과용이라 가지고 이제는 시험에 안 나오는 니값 거라 하지만 그
그렇게 그런 호기심이 없기 때문에 네 공부 못하는 거야. 네 공부 못하지.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저거는 내하고는 무관하다. 그거요. 공부 못한 놈들의 전형입니다. 모든 데 관심 있어야 돼. 뭐든지 잘하고 싶으면. 시험과 무관하게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할 수 있냐. 그렇다고 해서 네가 뭐 만점 맞겠냐. 기억. 진짜 겁 없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래 겁 없는 애가 있습니다. 나이스 기록하겠다는데도.